네, 도현쌤입니다. 교과서 23쪽 문제 6번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어려워할 법한 2번과 4번에 대한 계산만 간단히 보여줄게요. 먼저 2번부터 보면 2번은 계산이 장난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근호가 포함된 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면 근호의 거듭제곱 형태 숫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끼리 곱하고 나누는 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근호를 없애고 지수가 유리수인 형태로 식을 바꾼 다음에 여기서 밑을 일치시켜서 지수 법칙을 써야 돼요. 우리는 이런 과정에 따라서 계산을 하려면 이 지수가 유리수인 형태로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개념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제곱근 a의 m제곱근 이런 형태의 식을 바꾸는 방법은 a라는 밑에 대해서 이 거듭제곱한 형태 이 부분을 분모에 그 다음 여기 식의 지수를 분자에 이런 형태로 식을 바꿀 수가 있었고요. 특히 n제곱근 a의 경우에는 여기 a의 1제곱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얘는 a의 n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었고 우리는 위에 주어진 이 두 개념을 한번 2번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쌤은 첫 번째부터 간단히 해볼게요. 세제곱근 a의 네제곱근 a의 경우에는 일단 바깥에 거 빼고 안에 거부터 해보면 a 곱하기 이 친구는 a의 4분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호 안에 있는 친구는 두 친구 1제곱과 4분의 1제곱 두 지수의 곱이니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의 합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제곱근 a의 4분의 5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세제곱근 역시 선생님이 이 안에 있는 친구 자체에 대해서 3분의 1제곱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줬으니 지수법칙에 의해서 12분의 5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첫 번째예요. 다음 두 번째. 얘는 쉽네요. 네제곱근 a의 셈은 a에 대해서 여기 거듭제곱근은 분모로 다음에 제곱은 분자로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에 주어진 5제곱근 a의 네제곱근 얘도 쫄지 말고 여러분 했던 대로 하면 돼요. 아까처럼 근호 안에 주어진 식에 대해서 얘가 역시나 a의 4분의 1제곱이고 이런 식이니 위에 했던 거랑 똑같죠. 따라서 5제곱근 a의 4분의 5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a의 4분의 5제곱에 대한 5분의 1제곱에 대해서 각각 곱해서 약분을 해보니까 4분의 1제곱이 지수에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주어진 식을 전부 밑이 a인 형태로 바꿨으니 a의 12분의 5제곱에다가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 나누기 뒤에 있는 식 a의 4분의 1제곱을 한 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밑이 전부 같으니 지수법칙에 따라서 a를 밑을 기준으로 곱한 친구끼리는 두 친구를 더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경우에는 이 친구를 빼줬어야 됐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수의 값을 계산하면 이 친구는 12분의 11이 지수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간단히 한 결과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교과서 23쪽 문제 8번입니다. x가 1보다 크고 그 다음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식부터 보면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역수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선생님이랑 배웠습니다. 그럼 사실 이 친구는 x제곱에다가 x분의 1을 제곱한 x제곱분의 1을 더한 식을 구하는 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얘도 역시나 역수를 처리하면 이런 형태식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식에서 위에 주어진 이 위의 식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양변을 제곱하여 선생님이 한번 x제곱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 3의 제곱이라는 이런 형태식이 만들어지는데 좌변을 전개해보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각각을 곱하는 게 곱셈 공식이었죠. 그럼 우린 이 친구에서 여기 주어진 x와 x분의 1의 이 친구가 약분이 돼서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9가 됩니다. 그럼 2를 쓱 넘겨서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값은 9 빼기 2, 7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제곱된 형태의 식은 전체 식을 제곱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과 달리 오른쪽처럼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A의 n분의 n제곱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는 분모는 거듭제곱근의 이 친구 m제곱근, 분자는 A의 n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x의 2분의 1제곱은 2제곱근 x의 1제곱. 그런데 우리가 2제곱근이라는 말은 안 쓰고 제곱근이라고 하니 그냥 쌤이 루트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에서 이 친구는 루트 x 빼기 그다음 그 루트 x에다가 지수가 음수이므로 역수를 취해서 이런 형태의 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아이디어처럼 비슷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라는 거에서 근호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의 근호를 취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루트 x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전체 식의 루트를 취한 게 나와서 이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식의 양변의 근호를 취해서는 안 되니까 반대로 구해야 할 식에서 얘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루트 x를 제곱하면 x가 되기 때문에 쌤이 만약에 이 친구의 값을 제곱해서 얘와 비슷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이 친구의 값을 구해야 되니 쌤이 얘를 a라고 할게요. 우린 지금부터 a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이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 주어진 식의 양변을 제곱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좌변 같은 경우에는 루트 x 빼기 루트 x분의 1의 제곱이고 우변은 구해야 하는 값의 제곱. 그럼 좌변을 전개해보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빼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건데 역시나 약분이 되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쌤이 구해야 되는 a의 제곱은 이런 식이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3 빼기 2가 a제곱이 나오므로 a제곱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a의 값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선생님 그럼 답이 두 개인가요? 라고 하기에는 이상합니다. 문제 속에서 안 쓴 조건이 없는지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그렇죠. 문제를 보면 x가 1보다 크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얘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값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루트 x의 값은 이미 x의 값이 1보다 크므로 루트 x는 1보다 클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역수를 취한 거는 반대로 1보다 크기가 작아질 테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a의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렇죠.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a가 양수이니 a의 값은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원래 주어진 식에서 접근하는 게 힘들었으니 반대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전개된 식에서 구한 식을 대입한 다음에 이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에서 x의 조건을 가지고 무엇이 답인지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교과서 23쪽 문제 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2의 2x제곱이 5일 때 주어진 것과 같이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조건이 뭔가를 살펴보면 2의 2x제곱이 5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결과가 8이나 4와 같은 2의 거듭제곱이라면 x의 값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2의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이 친구에서 x의 값을 직접 구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를 직접 구해서 대입하기보다는 이 식 자체를 여기 주어진 식에서 만들어서 대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2의 2x분의 2의 2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라고 시키면 우린 2의 2x 이 값 전체가 5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 값을 5로 바꾸어서 간단히 식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 주어진 이 식을 그러면 2의 2x가 최대한 나오게 변형을 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해야 하는 식은 이렇게
생겼죠. 자, 우리는 이 친구 식에서 2의 2x와 관련된 형태를 최대한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2의 2x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주어진 2의 x를 생각해서 이용해 볼게요. 2의 2x의 경우에는 2의 x를 제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2의 x에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랬으면 분모 분자에 한번 2의 x를 곱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이렇게 곱하면 2의 x를 두 번 곱한 거니 2의 2x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곱하면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를 더해서 식을 만드는 거니 결국에는 2의 0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2의 0제곱의 경우에는 그 값이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분자도 이렇게 곱하면 2의 지수법칙에 의해 3x 더하기 x는 4x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에서 x를 더한 것이니 그 친구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우리는 이 친구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주어진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2x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분모의 이 친구는 바로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분자에 있는 두 식 중에서 2의 4x는 지수가 4x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서 무엇을 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를 제곱하면 곱이 딱 4x죠. 그러니까 2의 2x가 5인 걸 생각해보면 5의 제곱, 이 값은 25다 라고 간단히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의 마이너스 2x도 표현을 해보면 이 친구 지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역수를 취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니 분모의 값이 5이니 5분의 1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주어진 식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에 분수가 있으니 이 분수를 없애줘야겠죠. 분수를 없애주려면 분모를 각각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면 5를 곱해서 계산할게요. 분모는 6 곱하기 5니까 30일 거고, 분자는 이렇게 곱하면 125,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 약분이 되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분의 126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126과 30은 둘 다 3의 배수니까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40인데 또 2로 약분되죠. 5랑 21이니까 결과는 5분의 2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5분의 21이겠네요. 자, 풀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2의 거듭제곱 형태에서 x의 값을 직접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2의 2x라는 식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에서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그럼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모든 분자든 2의 2x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지수가 작은 식에서 얘를 거듭해서 곱하는 형태의 통분 아이디어를 이용해 정리를 했고요. 그 정리된 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대로 바꾸고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2x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의 다른 풀이입니다. 쌤이 이 다른 풀이를 설명하기 위해 일단 분자랑 분모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분자는 2의 3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x인 반면 분모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쌤이 이 친구를 기준으로 보면 얘를 세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식이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이 뒤에 있는 친구를 세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쌤이 2의 x를 쌤이 a, 2의 마이너스 x를 b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 주어진 분모는 a 더하기 b이고 분자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이 식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돼요. 무엇과 무엇으로?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a 더하기 b와 뒤에 세제곱을 만들려면 제곱이 각각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 양수면 이 식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하나 중간에 음수 이런 형태의 식이 됐습니다. 그럼 분자가 이렇게 변형되면 분모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약분을 가지고 이 식은 간단한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를 2의 x, b를 2의 마이너스 x를 가지고 생각을 한 거니까 쌤이 다시 이 친구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2의 x의 제곱 빼기 a 이 값과 b 이 값을 곱한 거랑 뒤에 있는 b 2의 마이너스 x를 제곱한 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지수 법칙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2의 2x고 뒤에 주어진 식은 얘와 얘를 곱했을 때 2의 x 빼기 x 그러니까 2의 0제곱이 되니까 2의 0제곱은 1 간단히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주어진 식 역시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2x니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린 벌써 2의 2x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5를 그대로 대입하면 될 것이고, 뒤에 주어진 2의 마이너스 2x는 아까 구했던 2의 2x의 역수기 때문에 쌤은 5분의 1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뒤의 식은 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으니 4 더하기 5분의 1, 그래서 5분의 20 더하기 1이니 5분의 21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교과서 24쪽 문제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a, b의 값에 대해서 b분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주어진 걸 살펴보면 주어진 식은 2가 미친 식이고 지수는 실수 조금 복잡하게 주어진 식에 대해서 두 식의 나눗셈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밑이 일치하니까 그냥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수 법칙을 적용하기 쉽게 여기 주어진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봐야겠죠. 그럼 a라는 식은 2의 루트 3제곱에다가 3 빼기 루트 3이 거듭제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을 하면 두 친구를 곱하는 a의 mn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지수 두 개를 서로 곱해서 루트 3 곱하기 3 빼기 루트 3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곱하면 3 루트 3, 뒤로 곱하면 루트 3의 제곱이니 3이 돼요. 얘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도 지수 법칙이 성립했기 때문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b의 식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3 플러스 루트 3제곱에서 루트 3제곱을 하면 역시나 두 친구의 지수를 각각 곱해서 식을 정리하는 것이니 앞으로 곱하면 3 루트 3, 다음에 뒤로 곱해서 분배해보면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b분의 a의 경우에는 2의 3 루트 3 빼기 3에서 분모인 부분 2의 3 루트 3 플러스 3을 나눈 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쌤이 a, b에 각각 대입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지수 법칙을 조금 더 나눗셈을 통해서 간단히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를 어떻게 썼죠? 그렇죠. 우린 여기서 지수의 차를 이용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밑이 일치하니까요. 그러면 2의 3 루트 3 빼기 3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서 우리가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일단 여기 주어진 3 루트 3, 3 루트 3은 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3에서 3을 뺀 것이니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를 조금 더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 2의 6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지수가 음수인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의 6제곱 구해야겠죠. 쌤은 근데 이런 거 구할 때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2의 세제곱을 제곱한 것이다 생각하니 2의 세제곱이 8인 거 생각해보면 8의 제곱 분모는 64 이런 식으로 좀 간단히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의 거듭제곱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값을 제곱해서 만드는 걸 해보면 좋습니다. 자, 문제의 풀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 주어진 식의 지수의 값이 실수라 하더라도 밑이 2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됐었고 그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거듭제곱의 형태에는 곱을 이용해서 나눗셈의 경우에는 차를 이용해서 구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